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금리밖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국채금리 우리가 어제 버텨서 미스테리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단기물, 장기물 모두 급락했고 장기물 이제 4.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빠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이제 금리 하락, 금리 인하의 시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뭐니 해도 K바이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어제도 좋았고요. 오늘도 K바이오 또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이 노이즈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저희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네. 주식시장의 논리대로 한번 배팅을 좀 해보자.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화되는 게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한 이제 결정적인 이제 동력이었다라고 보고 오늘 미국 증시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났어요. 네. 앞서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10년물 장기채, 단기채 금리 다 하락세가 쭉쭉. 이제 네. 또 강하게 좀 진행이 좀 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미국도 S&P 500 종목 중에 4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냥 죄다 상승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일라이, 암젠, 바이오젠 네. 일제히 다 이제 상승세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까지 네. 이제 올라갔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이제 무조건 한다. 하는 그래서 거고.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2번 하느냐, 얼마나 3번 많이, 하느냐. 네. 혹은 B컷을 하느냐 아니면 25bp 이제 금리 인하하느냐. 실제로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B컷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B컷 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대 네. 목표금리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의 이제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니까 거의 한 2% 이상 그렇게요.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조금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B컷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제 확률적으로는 0%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CME 패드워치 이제 확률 통계를 바탕으로 봤을 때 9월 달에 B컷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 6%, 네.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가능성이 인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하반기 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조금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좋습니다. 있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실적 시즌이 끝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은 실적 시즌일 때는 지금 당장의 실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들이 아니니까 실적 시즌에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실적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셨던 것처럼 APR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신고가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번 주를 이제 기점으로 실적 시즌이 또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금리 하나 보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수혜감만 보고 배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예. 최근에 조정이 예. 좀 충분히 진행됐으니까 접근하기도 저는 좀 편안한 그런 이제 구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도 지금 보면 어제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좀 쉬고 덜했던 건 좀 올라가고 유한양이 한 3%대 가고 있는데 어제 놓고 보면 이제 대장주가 알테오전이 아니라 펩트론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펩트론 리뷰 겸 네. 현재 이 시각 특징주로 가보죠. 네, 펩트론이 어저께 이제 14% 정도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시총 기준으로 이제 8조 원을 넘었어요. 네. 종가 기준으로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8조 원을 이제 돌파를 한 거고 시총 순위는 예전에도 3등 한번 됐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에코프로를 제치고 갔어요. 시총 순위 이제 3위에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오르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이제 빅파마하고 대형 기술 이전 계약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이제 펩트론이 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소문만 이제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스케줄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늦어도 올해 12월 달까지는 일라이 릴리와의 이제 본계약이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 기대감이고 펩트론은 일단 생산 설비를 10배 이상 이제 확충을 하겠다. 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7월 16일 날 지금으로부터 거의 딱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도 펩트론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이미 연초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주가가 이제 급등한 위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 달 만에 50%가 넘는 이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14%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고 특히 최근에 이제 루프원 이제 국내 식약처의 네. 승인을 좀 받으면서 1개월 제형 특히 이제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 분명히 이제 상업화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라이 릴리와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 18일부터 이제 마운자로가 이제 국내에 풀리잖아요. 그죠.
아마 노보 노디스크도 이 마운자로가 풀리는 거에 상당히 좀 의식을 많이 했던지 실제로 노보 노디스크는 용량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폭리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저용량은 가격이 싸야 되고 고용량은 가격이 높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네. 저용량이든 고용량이든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운자로는 저용량은 싸게, 고용량은 더 비싸게 이렇게 용량별로 이제 가격을 책정해 놓으니까 위고비가 저용량의 이제 가격을 한 40% 인하를 시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력한 이제 경쟁자가 대한민국 시장에 이제 또 출시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라이 릴리와 아무래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펩트론이 어저께 이제 강하게 주목을 좀 받았고요. 네. 펩트론이 올라가니까 뭐 인벤티지 랩, D&D 파마텍 뭐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계열의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제 펩트론은 제가 이제 할까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께 펩트론도 여전히 이제 신규 접근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시총이 이제 8조가 넘어간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펩트론 주가는 거의 뭐 임계치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상당 예. 부분에 나중에 이제 일라이 릴리와 대형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까지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됐다. 다만 제가 이제 주목하는 좀 포인트는 펩트론은 일단 생산 설비를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있잖아요. 예. 알테오젠도 어저께 이제 박순재 이제 창업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ART B4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판매되는 키트로다 SC의 원료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현명한 저는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유한양행도 유한화학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렉라자의 원료 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네. 알테오젠 펩트론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산 측면에서 공격적인 이제 확충이 저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대로만 간다면 뭐 10조 이상도 수 있으나. 가능하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신규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매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계속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시총 10조를 목표로 이제 보시고 다만 펩트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올릭스 등등 해가지고 네. 비만 치료제, 뭐 장기 제형, 그다음에 경구용 비만 맞습니다. 이런 관련된 수혜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반드시 좀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발에서 준비를 하나 해 오셨죠? 맞습니다. 네, 그거 이따 끝까지 네. 좀 기대를 해 주시고요. 펩트론 시가총액 3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장기 지속형 플랫폼인데 영민 매니저는 일단 오늘 또 막 너무 들떠서 하지 네. 말고 펩트론 조금만 더 가격 전략을 지켜보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좋은 팁 하나 주셨는데 지금 마운자로 들어온다고 위고비가 주변에 이제 지인들 물어보니까 이미 네. 가격 할인을 맞습니다. 엄청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좀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함께 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일발도 한번 가볼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스카페스 재무장관도 이제 B컷 언급이 나온 상태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베이비컷보다 B컷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욱더 커지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제 기준 강화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직까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우리는 그냥 종목에 집중해서 우리 길 가자. 우리 길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 섹터가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뭐 9월달 안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그 강화 기준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이제 강력하게 시장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땡큐고. 9월 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또 그리고 9월 정기 국회에서 아. 만약에 철회 네.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바이오 섹터의 훈풍과 또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예상보다 뭐 ABA 바이오를 비롯해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좀 실적 성장이 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또 기대감이 큰 네. 바이오 한 기업을 또 들고 와 어딜까요? 봤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들고 와 봤고요. 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소리 없이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포 분석 공정의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포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이나 진단 과정에서 필수적인 전처리 자동화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통상 혈액을 채취해서 그리고 T세포를 분리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그리고 배암 검사 이르기까지 최소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동화 기기, 뭐 특히 이제 뭐 세포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석 공정 중에서 그 전처리 과정에서 원심 분리기 기반의 수작업을 세포를 세척하는 공정, 라미나 워시 관련된 자동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글로벌 20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18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에 또 이제 라미나 워시 장비를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세포 분석을 수작업으로 하는 시장 규모가 지금 한 19조 정도로 좀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한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지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어떤 매출 컨턴점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3년간의 어떤 역성장세를 좀 끊고 2025년부터 매출이 16%로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보급형 모델 플루토 LT가 이제 작년 6월 달에 출시가 됐었는데 필요 기능만 담아가지고 가격 경쟁이 높은 플루토 LT가 작년 6월 달에 출시됐고 그리고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계약이 계속 좀 체결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4월 2일에 영국의 또 이제 IMU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제 플루토 LT를 지금 한 8억 정도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꾸준하게 지금 중소형 테크 기업들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 기존의 어떤 대당 가격이 한 20만 달러였는데 제가 보급형 모델은 5만 달러 이하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많은 중소형 바이오테크, 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보급형 또 이제 세포 치료 관련해서 좀 장비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포 세척 공정 자동화 기기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식 그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체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제 공정 좀 준비를 완료했고 2분기부터 이제 출고가 이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9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3분기와 4분기의 어떤 매출 성장은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자금력의 한계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관련해서 니즈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가격적인 문제로 접근을 못했던 많은 테크 기업들이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3분기, 4분기의 매출은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우리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무조건 K바이오는 플랫폼으로 가야지, 리가캠, ABL 여기로 알테오진 가야지라고 하는데 우리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엄밀히 말하면 세포 분석의 이제 솔루션 시스템이잖아요. 네, 시스템과 장비. 여기도 이제 범 갈까요, 같이? 네, 일단 여기 역시도? 오히려 독점적인 어떤 이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그 주가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어떤 이제 세포 세척 장비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글로벌 20개의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채택을 했고 또 중소형 테크 기업들까지 순차적으로 보급형 모델을 채택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매출 성장이 좀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글로벌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만 개발을 성공한 상태이다 보니까 독점적인 지위는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내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도 순항을 이어가겠지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이 또 금리 인하에 좀 이제 직접적인 또 수혜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장비와 또 솔루션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을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전일 종가였던 51,400원 라인대 그래서 6월 10일 날 이번 주에 한번 신고가 한번 찍었다가 살짝 좀 숨고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고 뭐 APR이나 좀 대표적인 기업들을 봤을 때 오히려 올해 3분기와 4분기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3분기의 매출 성장은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일 종가 51,400원 라인대를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61,7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44,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너무 플랫폼만 가지 마라. 네. 바이오테크도 맞습니다. 좀 주가가 설명해 주고 있다. 세포 분석 공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으로 갔고요. 영민 매니저 뭐 프리마켓도 보면서 이 이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이것도 일종의 좀 트럼프 효과인 것도 같은데 이 중국의 BOE가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특허 OLED 특허를 미국 법원에서 침해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어제 우리 디스플레이 난리가 났습니다. LG, 뭐 덕산, 네오룩스 뭐 계속 여러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 이게 관련주들. 뭐 아직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뭐 한 14년 동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네, 네. 거의 만약에 이제 11월 달에 확정 판결이 되면 이제 중국의 이제 BOE 디스플레이 만드는 이제 BOE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이 되는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어저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급등세가 나타났고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데 네. 비상장이잖아요. 아직 네. 삼성전자는 묶여 있잖아요. 없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주가는 LG 디스플레이가 오롯이 오롯이. 이제 수혜를 입으면서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됐고 뭐 핌스, 힘스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동반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IT 세트 업황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하잖아요. 특히 PC라든지 이제 스마트폰 그렇죠. 업황이 좀 살아나고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전기차 안에도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다 이제 OLED로 디스플레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방에 업황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2차 전지 소재나 배터리 셀 기업들도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캐즘이 극복됐다, 업황이 수요가 살아났다 이런 것보다는 중국산 배제하는 게 굉장히 좀 결정적인 예, 상승의 모멘텀이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 관련된 이제 장비 소재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이슈도 이제 시장이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뭐 어제 LG 디스플레이 급등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IT 쪽에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연이어서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공교롭게도 사실 이런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 유입도 이제 강화되면서 네. 해당 종목들의 이제 주가도 또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기업들의 뭐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한다라기보다는 또 핵심적인 공정 장비 기업들 애플도 뭐 이제 OLED 채택한 지 한참 됐고 삼성도 이제 OLED를 이제 스마트폰에 계속 채택을 할 거고 네. 노트북 뭐 PC 계속해서 이제 또 디바이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OLED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뭐 올해 하반기 또 사실 IT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또 성수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이제 급등한 LG 디스플레이하고 소재 종목들 중에서는 어제 덕산 네오룩스가 또 굉장히 좀 강하게 네. 급등을 했더라고요. 삼성 또 스마트폰이 최근에 또 폴더블 7 시리즈가 굉장히 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으로도 또 OLED 종목들을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죠. 이제 BOE가 우리의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제 최종 판결은 남았다고는 하지만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네. 최종 판결이 나면 7년 이상 중국은 뭐 아예 못 들어온다면서요. 이러면은 좀 약간 길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어떻게 봐요? 예, 뭐 LG든 뭐든 근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이미 지금 이제 그 소형 네. 아이폰에 공급하는 지금 이제 소형 OLED 기준이 이제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BOE보다 이제 점유율이 좀 높았던 시점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BOE의 어떤 이제 제재로 인해서 더욱더 점유율이 빠르게 급성장하는 거는 또 제한적이고 또 실제로 좀 오히려? BOE가 이번에 그 아이폰에 공급하는 OLED는 제재 대상에도 제외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BOE의 어떤 이제 매출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입는 건 제한적이고 오히려 어차피 삼성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 제한은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다. 그리고 어차피 또 중대형 OLED 시장에서는 또 이제 국내 LG 디스플레이와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BOE 매출이 굉장히 높겠지만은 그렇죠. 사실 아이폰과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어떤 영향이 직접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매출 성장을 바로 점유율을 뺏어오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슈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필두로 한 이제 그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지만 그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기에는 이 이슈로 이어지기에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9월 달에 이제 아이폰 17이 본격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아이폰 17의 판매량과 최근에 또 삼성의 이제 폴더폰 판매량이 또 MZ 세대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뭐 자동차와 또 그리고 이제 모바일의 이제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숫자로 찍혀야지 시세 분질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어제까지? 맞습니다. 네. 근데 어제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는 영향은 좀 이어질 수 이벤트지? 있겠지만 네. 오히려 이제 BI의 네. 어떤 점유율을 바로 뺏어오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 보고 있어서 이미 OLED 시장, 특히 이제 소형 OLED 아이폰과 삼성은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장악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중대형도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맨이죠. 이 JYP 이야기를 해야 네. 되고 이 JYP의 미스테리를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랜드스카이 어제 JYP 엔터 네. 급락하고 오르고
또 실적도 안 나오는데 빠졌다가 나오는 거는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나왔는데 뭐 반등. 그런데 지금 또 JYP가 네. 프리마켓에서는 6%또 급등. 맞아요. 이게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제 아침 급락은 실적도 모른 채로 네.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저도 급락이 나오길래 실적 발표를 했나 했는데 네. 실적 발표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지나치게 반영이 됐다라 좀 보고 아니면 있고 샜나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미리 그래서 정보 샜나? 왜냐면 주가가 무슨 3, 4% 조정이 아니라 그냥 10%, 12%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리 좀 공개가 됐나?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게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저연차 IP로도 이미 지금 3분기 연속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JYP는 트와이스 매출에 좀 의존도가 높고 또 저연차 IP에 대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계속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실적이 유출됐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품해가 나와줬었는데 장 끝나자마자 오히려 생각보다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뭐 굿즈 상품뿐만 아니라 최근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 관련된 실적도 깜짝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도 했고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이 529억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66% 이제 급증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JYP 어제의 어떤 급락으로 인해서 잘 가던 YG 엔터테인먼트, YG SM까지도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출현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그 엔터 섹터는 뭐 관세에도 무관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중국인 그 단체 관광객 허용이라든지 그 무비자 허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콘서트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이제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와 최근에 캐드온 효과로 인해서 K-팝에 대한 어떤 열풍이 계속 지금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JYP까지 실적이 좀 확인된 만큼 엔터 섹터의 어떤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어제 왜 조정이 나와줬는지 해프닝인가요? 이게 맞습니다. 이거 안 해프닝인지 풀려요? 뭐 찌라시가 돌았는지 네. 아무튼 이제 JYP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나 그 SM에 대비해서 일단 지금 아티스트 관련된 이제 어떤 이제 다양성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트와이스에 너무 좀 편중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약간은 좀 세론성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은 좀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뭐 찌라시가 돌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이제 조정률이 나아졌다는 근데 돌았다고 게, 하더라도요. 지금 실적이 저렇게 좋게 맞습니다. 나왔는데 아직 그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프리마켓에 어제의 어떤 오는데도 하락폭은 네. 좀 이제 그대로 회복을 못하고 약간 6%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예, 있는데 있긴 해도. 이미 최근에 지금 이제 엔터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실적을 앞둔 시점에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네. 하루 만에 거의 뭐 반납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세론 물량과 그리고 또 어저께 납폭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와 이게 같이 지금 충돌하면서 지금 이제 상승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큰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SM, 하이브 그리고 JYP까지 알겠습니다. 엔터 섹터는 네, 좋다. YG 엔터 리뷰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같은 거여서. 일단 뭐 저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엔터 섹터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대장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라고 보고 있는 게 그냥 모든 아티스트들이 동원되고 또 하반기에 이제 콘서트와 또 블랙핑크의 실적이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월드 투어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트와이스의 또 이제 월드 투어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깜짝 실적 JY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400% 이상 영업이익 폭등이 나왔는데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저연차 IP, 블랙머스터, 트레저 같은 저연차 IP로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블랙핑크와 지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아티스트들이 총동원된다고 했을 때는 하반기의 어떤 콘서트와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 그리고 캐던 효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관세에서도 자유로울 뿐더러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어떤 이제 강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YG 엔터테인먼트는 어저께 JYP 영향으로 좀 억울하게 밀렸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이브의 어떤 이제 모멘텀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YG 엔터테인먼트보다 YG 플러스가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블랙핑크 월드 투어뿐만 아니라 YG 아티스트들 그리고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굿즈와 음원 상품을 관리하고 있는 YG 플러스도 개별적으로 더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오늘 의견도 이 바이오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말수 님이요. 영민 매니저님, 유한양의 인벤티지랩 수익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네. 사랑합니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장대양봉님은 유한양의 자세주 소각 이슈가 있나요? sim킴님, 알테오젠과 UBS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네. 순서상 인벤티지랩 지금 7% 가고 있으니까 네. 요거 한번 해주시고 유한양행 갔다가 알테오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죠.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네.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인벤티랩은
어제 이제 펩트론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가장 좀 동조화가 강하게 됐던 기업이 인벤티랩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펩트론은 그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그쵸. 이 장기 약물 장기 지속 약물.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벤티랩이라고 하는 기업은 IBL 이제 드러그 플루이드 기술 이것도 역시 장기 약물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굉장히 좀 유사해요. 이 두 기업의 이제 기술력의 핵심은 사실은 스피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이 마이크로스피어가 뭐냐면 고분자 이제 합성물 가장 대표적인 게 GLP-1 유사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분자 합성물을 마이크로스피어 제형으로 바꿨는데 이 마이크로스피어가 장점이 뭐냐면 약물을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한 농도로 이제 방출하게 네. 만드는 제형이에요. 이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확보를 해야만 우리가 1개월, 2개월 이 장기 약물 플랫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펩트론하고 인벤티랩 그리고 오늘 상장되는 G2G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그 기업도 이제 장기 약물 이제 장기 약물? 제형을 예.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펩트론의 주가가 급등하니까 인벤티랩도 이제 같이 따라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또 더 대형 호재가 하나 네. 터진 게 뭐예요? 이게 의료용 대마를 이제 1개월 제형을 태워가지고 네. 미국 FDA에 희귀의약품 이제 지정 신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 지금 유한에서 후보 물질을 하나 도입을 해가지고 인벤티립이 가지고 있는 IBL 이제 드러그 플루이드 기술 1개월 제형을 이제 태워서 그 약물 제형을 이제 완성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대마용 이제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이제 허용 범위를 지금 넓히기 위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 이제 대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잖아요. 이게 어디다 쓰이냐면 소아용 이제 신경계 질환에 특히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희귀 질환이고 치료요법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FDA의 희귀 질환 치료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인벤티랩은 초대박인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1개월 장기 약물 플랫폼 펩트론도 주가가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가 나타난 게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기술을 루포원이라고 하는 이 치료제 1개월 제형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식약처에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업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결정적인 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거의 유사한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인벤티랩도 사실상 큐라티스를 연초에 이제 지분 확보를 해가지고 대규모 생산 설비까지 이제 확보를 네. 한 상태거든요. 사실상 이제 인벤티랩과 펩트론을 1대1로 이제 비교하기에는 펩트론은 시총이 이미 8조가 넘어가는 네. 기업이고 인벤티랩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3천억 7백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제가 펩트론도 1만 원대부터 여러분들께 네네. 소개해드렸어요. 그게 35배가 급등한 거거든요. 인벤티랩도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제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점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에 1개월 제형 개발하는 기업으로 또 인벤티랩도 네. 관심을 꼭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릭스 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사실 이제 올릭스도 어제 이제 비만 이슈로 같이 이제 급등을 했던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마운자라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국내 상륙하기 때문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연초에 일라이 릴리 쪽으로 메시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를 대략 한 1조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수출을 했잖아요. 네. 그 기술 수출한 선급금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아마도 2분기 때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2분기 실적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탈모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로레알이라든지 바이엘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그 협력과 관련된 마일스톤이 얼마나 유입될지도 오늘 아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콘콜 과정에서 이제 공개가 좀 될 거거든요. 특히 또 올릭스도 이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의 파이프라인 확장 차원에서 비만 쪽으로도 이제 개발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호재성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역시 네. 올릭스도 뭐 한 6만 원 정도 충분히 한번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네. 가장 뜨거운 게 UBS의 네. 이 알테온에 대한 매도 리포트인데 네. 그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UBS는 또 갑자기 왜 이래요? 네,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UBS에서 낸 거지만 네. 또 아마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 출신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리포트를 쓴 게 아닌가 아니야. 싶고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테오젠 주가가 지금 뭐 1, 2년 만에 4배, 5배 정도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커버하는 증권사가 몇 군데 없어요, 네. 국내에도. 네. 그 정도로 지금 밸류를 매기는데 사실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이런 성장성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대한민국 역사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밸류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요. UBS의 핵심은 요약을 해보면 2043년이 지나고 나면 키트루다 SC 제형의 특허가 만료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그러면 그때는 알테오젠의 밸류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오늘 2025년이에요. 네. 근데 만료가 2043년이거든요.
근데 2043년 이후에 알테오젠이 파이프라인이 키트로다 SC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밸류가 이제 비싸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7만 원. 이게 사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알테오젠은 또 키트로다 SC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도즈도 바이오시밀러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들을 SC 제형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걸 최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선언을 했고 그리고 N2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죠. 네. 다음 달 말 정도 되면은 이제 N2도 임상 1상, 그게 N2를 SC 제형,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N2 같은 경우에는 ADC 항암제 중에 전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연간 한 7조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N2를 또 SC 제형으로 바꾸는 것도 알테오젠의 ALT B4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음 달에 임상 1상을 진입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메디이문하고 대략 한 2조 원 정도 기술 이전 체결을 했죠. 키트로다와 마찬가지로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는 메디이문의 면역 관문 억제제를 또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왜 키트로다 SC 제형이 특허 43년 이후에 만료되면 알테오젠 주가가 고평가다 이런 논리로 이제 분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리포트 내용을 읽어보시면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드는 게 그만큼 알테오젠이 특허 장벽을 잘 구축을 해놔서 적어도 2043년까지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최소 1조 원 이상의 로열티를 벌겠구나. 거기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수많은 파이프라인까지 확장하면은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현금 유입이 2043년까지 가능한데 이게 20조 원밖에 시총이 안 되는데 이게 고평가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리포트가 알테오젠의 가치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뭐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뭐 조금 1% 정도 이제 현재. 약세 흐름이지만 저는 UBS 리포트는 알테오젠 주가 흐름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UBS 증권 키트루다 SC에 적용됐던 알테오젠의 기술, 이제 그게 우리가 알트B4 하고 말하면은 하이브로자임이라고 명칭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 제형이 2043년에 끝나는데 그것마저도 특허가 네. 그걸 너무나 과대평가했고 그 뒤에 이은 알테오젠의 기술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셀 리포트가 셀입니다, 셀 여러분. 목표가를 27만 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27만 원을 네. 낮추고요. 이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들, 신한증권을 비롯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들을 나오면서 딱 그거예요. 네. 네. 오늘 국내 증권사 거 하나 또 UBS 거 하나 두 개를 같이 보시면서 알테오젠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우리는 이제 내일 휴장이지만 내일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회담. 네. 푸틴과 트럼프, 트럼프와 푸틴.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망치면 너 각오해라.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비롯해서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정상회담 15일 날 있는데 이걸 좀 확인하고 우리가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는 원래 3자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뭐 찌라시성 보도도 추측성 보도로 또 이제 일부 젤렌스키가 일부 이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게 양보하기로 했다라는 뭐 보도도 나와줬었는데 절대 또 아니라고도 양보는 하더라고요. 없다라고 네. 지금 젤렌스키가 직접 이제 오피셜로 발언을 나오기도 했고 트럼프는 이미 먼저 일부 좀 영토들을 또 교환하기로 했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었는데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젤렌스키가 언급한 거라 이번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이제 협상에서 평화협정에서 제대로 잘 마무리될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이번에 젤렌스키가 포함될 것이라 봤고 유럽 국가들도 젤렌스키가 이번 회담에 3자 회동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회담에서 어떤 휴전이나 어떤 종전을 합의로 이끌어내기에는 쉽지 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일단 이번에 협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내용이 잘 전달돼서 또 이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3자 회동까지 연결이 돼야 오히려 또 이제 더 강력하게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되지 않고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의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하루아침에 또 이제 바로 일단락 짓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젤렌스키도 지금 이제 트럼프와 발언과 함께 좀 많이 지금 이제 상충되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근데 오늘 개인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근데 하면서 어떻게 할까? 오늘 좀 빠져 있을까요? SY스텍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한 2% 정도 좀 밀리고 오히려 있는 하락이요.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뭐 대동기어나 뭐 SG 뭐 이제 테마단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오히려 세론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그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잘 마무리된다.
된다고 하더라도 세론. 만약에 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쪽에서 반발도 굉장히 좀 안 심할 되면 폭락이고요. 맞습니다. 안 돼도 네. 폭락이고 네.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휴전이나 종전을 일단은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반발도 너무나 심할 것으로 좀 전망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번에 어떤 회담으로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바로 연결되기에는 앞으로도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멀리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관련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매매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는다.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첩삽이 뜨기 시작하면은 관련 종목들, 실질적인 수혜 종목들이 정말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발성으로 이 어떤 이슈 그리고 이제 미러의 정상회담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더 가시는 분들은 히토류 관련주 잘 될 네, 거를 대비해서 맞습니다. 히토류로 가고 아예 남북 경협까지 이거 잘 돼. 이런 전략은 어때요? 뭐 남북 경협은 막 오히려 다음은 남북 경협이다 이래서.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거예요? 좀 네. 적용이 되면서 네. 또 이제 그 다음 우크라이나 종전만 잘 끝나면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여기죠. 김정은을 네. 만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25일 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있으니까. 방미길에 가서 또 이제 네.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남북 경협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너무 한 빠른가? 나라를 재건하는 거는 네.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건 또 북한을 재건하건 어차피 관련 종목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남북 경협 안에서도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단기 노이즈로 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조심하자. 접근하기 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까지 가는 거 빠른 건가요? 왜냐면 그 다다음은 또 누가 네. 봐도 남북 경협 같기도 근데 하거든요. 이미 네. 그 개성공단 관련주들 중심으로 네. 남북 경협주들이 일단 정상회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네. 일정이 이제 확정이 좀 되고 그때 아마도 북한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의제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지금 최근에 저도 2주 봤는데. 동안에 거의 네. 뭐 60% 70% 급등했어요.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미 이제 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저도 이제 준호 매니저님하고 네. 의견이 좀 비슷한 게 어차피 이게 이제 워낙 또 우리가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공수표를 많이 남발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요번에 이제 8월 15일 뭐 알래스카 회담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휴전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니다. 유럽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왜 우리만 빼고 너네 하냐? 둘만 만나느냐.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유럽이 상당한 수의 이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네.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노이즈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휴전에 대한 이제 얘기가 긍정적으로 가면 이게 결국 북한 이슈로 그대로 그러니까, 또 연결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요번에는 재건주들보다는 남북 경협주들이 더 강하게 좀 움직여서 아마 오늘도 좀 그런 비슷한 좋은 흐름이, 사람들입니다. 좀 차트 지금 여러분. 보시는 차트가 네, 좋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인데 많이 개성공단 올랐네요.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네. 수혜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테마 섹터군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남북 경협 쪽이 아직 시간도 좀 있고 네. 25일까지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 하는 그 하나 이슈가 더 남아 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일 결과 보시고 맞습니다. 우크라 재건 그 다음 레벨까지도 한번 저희가 전략을 짜봤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로 향해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오늘은 제약바이오 이슈에 또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이제 비만 쪽 진영에 이제 또 경구용 제형 이제 어제까지는 또 장기약물 플랫폼이 주목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또 당연히 이제 경구용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오늘 일발 종목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 기술, 인벤티랩은 방금 전에 이제 IVL 드러그 플로이드 기술, CT. 그리고 이제 경구용 쪽에서는 삼천당 제약의 에스패스 플랫폼, 그리고 또 이제 D&D 파마텍의 오럴링크라고 하는 네. 기술. 요런 이제 플랫폼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사업자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약값이나 압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값이나 압력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경쟁자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제형을 바꿔서 경구용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장기 약물 플랫폼을 태워야 되는데 경구용 쪽에서 지금 뭐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든지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플론도 오포글리플론. 사실은 만족할 만한 이제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국내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더 주목을 이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 비만 치료제 쪽뿐만 아니라 주사 제형을 경구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거.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정맥 주사 맞거나 피하 주사 맞거나 어쨌든 몸에 이제 주사를 이제 꽂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불편하다. 이걸 경구용으로 그냥 간편하게 가루나 알약 형식으로 이제 복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사 제형을 장기 약물로 이제 바꾸는 거, 그리고 주사 제형을 경구용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거. 이 기술이 저는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비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제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의 이제 플랫폼 기술, 에스페스 기술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 최근에 이제 리벨서스하고 약물 이제 생물학적 이제 동등성 실험을 했었잖아요. 완벽하게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가지고 입증을 했다,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빠진 이유는 어쨌든 이건 말 그대로 실험 단계고 임상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에 또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파마의 이제 협력 가능성, 그리고 특히 삼천당 제약은 또 아일리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또 가장 또 확실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 그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거의 장점은 생산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향후에 이 에스페스 기술이 비만 치료제 혹은 다르파이퍼라는 적용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거. 지금 펩트론의 주가가 8조까지 이제 시총이 급등을 한 이유도, 저는 작년에 펩트론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상업화가 됐을 때 그걸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천당 제약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이다. 그렇게 보면 향후에 이제 뭐 일랄릴리나 노보노디스크뿐만 아니라 베링거 인게라임을 포함해서 아직도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과 협력이 이제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스페스의 이제 가치를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트적인 흐름도 보시면은 뭐 주가가 그 당시에 이제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24만 원을 한번 뚫으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금 18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여기 이 자리라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18만 9천 원 정도의 이제 매수 가격으로 이제 잡아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조금 아래 23만 원 정도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한번 뭐 개발했는데 효과가 좀 좋다, 이런 뉴스 하나 나오면 딱 좋은데. 그렇죠. 이제 경구용 네. 제형은 어쨌든 이제 네. 빅파마들과의 이제 기술 이전이나 협력이 가장 그래야 중요한 되니까. 모멘텀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돈 버는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삼천당 제약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 아일리아 이제 진짜? 바이오시밀러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삼천당 제약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해야 된다. 요 포인트를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세계적으로 히트한 아엘리아라고 요거 이 치료제, 눈질환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를 이미 성공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경구용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네. 세포 분석의 오히려 시스템 테크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샷도 너무나 좋았으니까 그 부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